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코인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면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부문 굉장히 중요한 금리 관련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일 영상에서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관련 위험 요소, 그리고 칼다노의 바실 하드포크,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병합이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다 왔다 이제. 머지가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금방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사건이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시점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정치적 위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더리움 머지 진짜로 오나요? 개발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별 문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세계의 테스트넷에서 벌써 예행 연습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합쳐봤는데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이나 했는데 충분한데 이 정도면 자, 준비됐다. 렛츠고! 이렇게 된 건데 하지만 이 프로덕션 환경, 실제 메인넷 환경에서는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막 있는 거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요망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조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머지가 되는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아마 거래를 중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병합이 완료되는 데는 약 12분이 소요되며 그동안 수많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의 입출금을 일시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말고도 ERC20,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은 입출금이 안 된다. 미리 아시고 혹시 이 코인을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12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입출금을 막을지는 모릅니다. 이 12분 동안 약 150명의 이더리움 개발자가 경계 상태에 있으면서 병합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버그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정되며 사용자 자산의 보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트랜잭션 속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약간 느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자체 말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이더리움 하드포크된 작업증명 코인 ETHW,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거? 미래가 있는 걸까? 공짜로 준다고는 하는데 공짜로 받아도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스테이킹이라든가 에어드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인링크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벌써 밝혔죠. 오픈시에서도 우리는 지원 안 한다. 포크된 NFT 이런 거 지원 안 하니까 너무 여기다가 큰 기대를 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공짜로 받는 분들은 그냥 공짜니까 잘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막 크게 매수를 한다든지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앙화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이도에서 31%의 네트워크를 책임을 집니다.
그만큼 밸리데이터가 많다. 스테이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베이스에서 14.7%, 크라켄에서 8.4%, 바이낸스에서 6.7%, 이 4개의 회사만 합친 게 60.8%입니다. 그러면 너무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이 친구들이 뭔가 서로 힘을 합쳐서 조율을 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도모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중앙화적으로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스테이킹을 하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토네이도 캐시라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제가 다뤘죠. 믹싱 서비스. 이게 지금 불법으로 간주가 되어서 개발한 사람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이 토네이도 캐시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뭔가 연결만 돼 있어도 지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재인데 그래도 지금 우기니까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과연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제재인가? 가능한 건가 이게? 그래도 지금 뭐 잡아가겠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토네이도 캐시에서 각 유명 인사들한테 0.1 이더를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받은 사람들 받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토네이도 캐시랑 연결이 됐잖아요. 뭔가를 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더를.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아베 그 디파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받았고 또 지미 팔런 코미디언 이 사람도 받고 뭐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뭐 0.000 이더를 만약에 보내면 0.0001 이더 보내면 여러분들 갑자기 블랙리스트가 되고 이더리움 기반 그 디파이 이런 데서 다 쫓겨나는 겁니다. 어쩌면 FBI에서 잡으러 올지도 몰라요. 큰일 났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코드에 대한 제재 이거는 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어떠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이 FBI에서 주장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에서 사용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야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이 불법적인 데 사용된 금액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그래도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건데 이 코드에 대한 제재가 과연 가능한 건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다면 이 코드 건드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토네이도 캐시가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카피에다가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거 쓴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이걸 다운받아서 학생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잡혀가나요? 공부하자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사용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아서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재한다는 게 코드를 제재한다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 토네이도 캐시에 관련된 트랜잭션을 블록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그러면 밸리데이터에서 이걸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밸리데이터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트랜잭션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 밸리데이터가 이 회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더리움 노드를 돌린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토네이도 캐시에서 이더리움을 싹 보냈다면 그거를 아싸 하고 기록을 했는데 블록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있는 회사들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밸리데이터에서 기록을 했어. 그럼 이게 불법이야. 그러면 아직은 이게 불법이라고 말한 건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라이도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바이낸스 US 여기서 트랜잭션을 검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특정 주소에서 온 트랜잭션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중앙화인데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알아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진정한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라 이렇게 FBI에서 해라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소에서 온 건 차단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일일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좀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스테이킹 안 해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인프라법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브로커의 정의를 내려서 모두가 지금 그때 깜짝 놀라서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해석 때문에 암호화폐 앞길을 막는 거다 이건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뜯어 고쳐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제재, 코드에 대한 제재 이것도 분명히 아마 수정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블록체인에서 안고 가야 하는 언젠가는 맞닥뜨릴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로빈후드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로빈후드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카다노를 상장을 시킨다. 로빈후드에. 로빈후드라면 작년에 그 도지코인 펌프를 주도했던 모두가 로빈후드에 가서 로빈후드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아싸 펌핑하자 하고 그냥 거기 다 모여서 펌핑을 하고 게임스탑 우와 베스 앤 비욘드 AMC 뭐 다 그냥 모여서 펌핑을 주도했던 게 이 로빈후드인데 이 로빈후드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카다노에서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카다노 소식을 좀 살펴봤더니 IOHK 이 카다노를 개발하는 팀이죠. 여기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실 하드포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5%의 이 스테이킹 풀 운영자들이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5% 이상의 거래소들.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함께 확인해 본 것처럼 75%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80% 정도 되는데 그리고 25개의 거래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2개의 거래소가 확인이 됐고 업그레이드 된 걸로 그리고 27개의 거래소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5개가 탑 10에 드는 그런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곧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 뎁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뎁에 대해서 여기 뎁들이 지금 프리 프로덕션 테스팅을 진행 중이다. 한번 연결하고 완전히 이제 이 메인넷 환경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테스팅 중이다라고 합니다. 뭐 초입기에 들어간 거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더리움 머지와 맞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미리 조율해서 이렇게 맞춘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더리움과 함께 뭔가 좀 폭발력 있게 뭔가 터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다 화이팅!
자,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환 프로세스에 대한 제한 참조 기간이 9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9월 중순부터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나눠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스타트 데이트 있죠. 스타트 이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9월 15일 2022년 일본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반환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날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엔드데이까지 이 날은 언제냐 그럼 베이스 리페이먼트 데드라인 뭐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 결국은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마운트 곡스 측에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임의로 이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시장의 예상은 뭐 한 3, 4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속 미뤄져 왔으니까 이번에도 미뤄질 수가 있는 거고 얼만큼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미뤄질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도 미지수이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어떠한 날을 정해서 그날 다 풀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날을 정해놓고 다 모두가 한꺼번에 그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가 정해지고 어떤 그 기간에 걸쳐서 이게 나가겠죠. 그러다가 좀 늦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또 이 일을 신청하면 또 연장이 되고 이게 또 이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환을 받는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받을지 그리고 나눠서 받을지 이것도 알 수 없고 미리 그 권리를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늘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든지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건 지금 너무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좀 홀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중에 또 파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매도 압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018년에 있었던 막 폭락의 폭락 어마어마한 시장을 그냥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폭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엇갈리는 내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업그레이드, 하지만 비트코인 덤핑,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혼돈의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힘든 이 순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